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을 신검당이라 했죠. 신검당의 검은 마지막 무명의 칼을 잘라버리는 무슨 했죠? 지혜의 칼 했죠. 반야의 지혜에 부처의 해명을 정득하게 하는 검을 상징하고 있으니 사찰내의 정묵당이 이 신검당과 함께 위치할 경우에는 정묵당은 뭐예요? 정멸 속에 침묵하는 거죠. 정묵당은 선언으로 쓰고 신검당은 뭐하더라? 강원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묵당이 있어요, 신검당이 있어요. 정묵당이 있어야지. 보석사의 신검당은 생긴 그대로의 자연미를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로 휘어지면 휘어진대. 그래서 경화사가 신검당을 한 게 어린 용들을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그렇게 돼서 강원의 형식을 빌린 거죠. 구부러지면 구분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부석사, 서산 부석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이란 더 보탤 것도 없고 인위적으로 주작할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더라. 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건물이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석사 무량수전도 그랬죠. 부석사 무량수의 무슨 기둥? 배흘림 기둥. 배흘림 기둥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뚱뚱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선의 진수를 나타내는 정신을 담고 있죠. 부석사의 건물은 겨울 햇살에 흰빛을 토하는 미닫이, 여닫이 등등 어느렇거나 예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요. 거기가 쬐끄맣지만 따닥따닥 붙어서 있어가지고 많은 그 아름다움을 풍기는 예스러운 사찰이에요. 추운 겨울 구두로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그대로같이 가리려고 아름다운 자연이더라. 겨울에 부석사는 자연의 일부더라. 심검이란 무명의 칼을 단칸에 베어낼 지혜의 검을 심검. 심자가 찾을 심자예요. 내삼이거바 사돌의 화두를 따르었던 중국 우양종의 대선사두 영운칙은 위산영우의 제자니까 30년간 반야의 검을 찾아 방하다 대오를 이룬 선내 검객이었으니 어디서 복숭아꽃 핀 것을 보고 복숭아꽃 살구꽃 악의진달래 오냐. 그의 원력은 오늘날까지 신검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찰에서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경호도 그의 도움으로 대우를 이루니 스승의 은혜는 경호는 자신의 친필로 신검당을 내걸어서 갚았더라 이런 얘기요. 서야바다가 환히 오래된 안양로가 나와요. 바로 있어요 옆에. 시가 저절로 나오거나 경호는 부석사 입구에 있는 안양로의 정지에 올라서 오랜만에 시한수를 읊었어요. 뭐더라 읊었더라. 제자들과의 시간들을 흥겨움에 겨워 한껏 손치를 즐기고 있더라. 여기서는 그 시 자체가 굉장히 좀 암울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다고 해놓고 뭐라고 잔소리를 시부러 못했어. 이거 안 했어? 응? 뭐예요? 했는데 또 했지. 제자들과 있을 동안이 경호사로서는 또 가장 행복한 시간. 천장암에 계실 때 1881년부터 85년까지 5년간 가장 행복한 시간. 지금 이거 18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행복한 시간. 그래서 흥겹다고 좋다고 그래요. 뭐라고 해놨냐. 또 신검당에 떠나서 왜 안양로에 오르면 안양로에 오르면 누각이잖아요. 그럼 누각하면 또 뭐가 나와요? 시가 나와야죠. 또 그죠? 오음이네, 세네, 그죠? 오음 요일 정계 호감거요. 궁겁 이전 조성허로구나. 목녀석인 신본실이요. 성례 등환 사비허로구나. 자, 유일 정계 7원 절구니까 내자 세자 끊으세요. 유일 정계 하나의 조촐한 세계가 있더라. 아주 깨끗한 좀 맑고 깨끗한 세계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부석사더라. 유일하게 정계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일. 응? 유일하다는 유일무이야.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일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일무이는 얘는 진짜가 뭐냐, 다예요? 아니면 그냥 일이에요? 다예요? 일이에요? 우리가 일중일제 다중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그 의미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의미로는 그냥 오로지 하나 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서는 왜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상대적 개념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이미 얘네는 허물을 저지르고 있어요. 유하고 무가 있잖아, 상대 개념. 이렇게 여기는 중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야. 무슨 말인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중도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중도에서 말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뭐다? 중도불이에 나타나는 우리의 불이법이라고 하지. 불이법의 일이기 때문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라고 제가 말했죠, 항상.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라고 이미 유자를 넣기 때문에 그게 허물꾸고, 왜냐하면 유라는 거는 무라는 상대가 이미 있어 버리잖아요. 또 경서사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이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디? 정계가 있더라. 정계. 깨끗한 세계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천장암이더라. 아니 미안 쏘리, 천장암이 아니고 헷갈려. 부석사더라. 아야, 제가 햇빛을 처음 쐈더니 그냥 보쇼. 제가 햇빛 알레르기가 좀 있거든요. 가려워 죽겠어. 아빠 나갔다 왔다. 그래서 하나의 조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그 부석사를 말하는 거고, 뭐더라? 호감거다 이 말이야. 호감이. 감이 살만하다. 견딜감자잖아요. 견딜면서 살만하더라 이런 얘기야. 괜찮더라. 좋더라. 호감거. 하나의 조촐한 세계가 있어 너가 살만한 곳이다. 이리저리 그냥 쫓겨다니고 숨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 오냐 배째라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들어온 곳이 이제 이 부석사가 돼서 살만한 곳이더라. 궁겁이전 조성어요. 궁겁은 뭐야? 궁극적인 아득한 세계. 겁 이전에, 궁거 아득한 겁 이전에 일찍이 여기가 이루어졌더라. 그 터가 터허자잖아요. 그 터가 무슨 터? 부처가 될 터. 치자들을 가리키고 여기서 길러낼 몽룡장. 말 그대로 옛날부터 이 터는 이미 궁겁 이전에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곳이더라 내가. 그래서 이제 어디를, 부석사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부석사를 칭찬하고. 아득한 겁 이전에 터가 이미 이루어졌다네. 그 터는 무엇이더라? 선하는 곳, 대도를 성취하는 곳. 목녀석인 다 나왔네. 목녀석인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목녀석인이 나오는 그 자리가 중도 자리다 이런 말이야. 그게 뭔지 모르면 답답할 노릇이죠. 이미 목녀와 석인이 나왔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건 크게 잘못된 거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도 좀 탈락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수행자라 목녀 석인이 등장하면 끝이야. 바로 삼매에 들어야 돼요. 목녀 석인이. 왜? 목녀 석인이 뭐더라? 심본실. 그 마음자리가 원래 말했잖아요. 목녀심이 그 석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마음자리가 원래 실답더라. 본래 그 자리더라. 본래 실다운 자리더라. 그 얘기요. 맞나요? 진실된 자리죠. 원래 있었던 자리. 자성자리. 왔나요? 거기까지 올 수 있어야 돼요. 목녀 석인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본래 면목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는 돼야지요. 본래에 실납고 성리에 등환 사비여로구나. 별무리에 짜죠. 별무리들이 등환, 그 등불들도 환사비허 헛된 일이 비허잖아요.
사비어가 헛된 일이 하나도 없더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녀 석인의 그 본래 마음 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진실되고, 심지어는 별물이나 그 등불 같은 것도 하나도 헛된 일이 하나도 없더라. 알아서 비치고 알아서 등불이 있고 알아서 있는 일들이라 우주 삼라만상이 뭐 알아서 돌아가더라 이런 일이죠. 그 일들이 헛된 일이 하나도 없이 다 짬짬이 쫌쫌이 자기 일들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야. 등불이 사라진다 환몽이라 하더라도 성에 별무리들이 등환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별무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깜빡깜빡 사라지죠. 등환, 그 등불이 사라진다 환몽이라 하다. 근데 그게 환몽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환몽이라 하더라도 헛된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게 본래 실다운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주 삼라만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도 알아서 다 해. 지가 뭐하게 본래 본심이 실답게. 그러니까 여기서 실답게의 반대는 허예요. 대꾸를 이루고 있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가 엄청나게 잘된 시고 또 중도를 다 드러내주는 시고 아주 멋진 시 중에 하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한 얘기죠. 다 말씀드렸는데 경화사가 이 시를 썼는데 알아듣는 자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뒤에는 더해. 뒤에가 이제 나머지 이게 7원 절구가 아니라 7원 율시니까 이 율시 뒤에서 여러분들이 깨쳐야 돼. 나도 몰라. 경고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뭔가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이죠? 말하기가 공내 중강 진사회요. 이런 글들을 경선사의 이거를 제가 소설을 쓰고 뭐를 박사 논문을 받고 나발이고 하는 가운데 감노수 같은 이런 글들이 하나씩 있어서 저로 하여금 지탱하는 그러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공내 충광 진사외요. 곡잘로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통곡했다 곡자야. 곡은 왔어. 어디서 왔어요? 춘광, 봄빛. 봄빛은 왔는데 뭐 하면서 왔어요? 통곡하고 왔어요. 어디서부터? 진사외로부터. 중요한 말인데, 자, 곡래 춘광 진사외. 자르세요. 춘광은 왔어. 통곡하면서 왔다가 어디서 통곡하면서 왔죠? 이상한 거 있죠. 춘광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희망이고 밝잖아요. 근데 왜 통곡하면서 오죠? 이상하죠? 여기 공내 춘광에 잘라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찾아야죠. 뭐가? 중도가 들어있어요. 진사외. 이거는 그냥 군더더기. 띠끌모래 밖에서 왔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춘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춘광이 어디서 온다는 거? 띠끌 세상 밖에서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띠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진흙 속에 타락하고 더럽고 그런 걸 표현하는 건데, 이것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중도가 중도를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춘광과 진사외가 이게 대꾸를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춘광이 곡한다가 한 번 중도, 1차 중도. 그 다음에 춘광과 진사외가 2차 중도야. 그러니까 중도의 중도죠. 이렇게 말하는 걸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다. 알아듣든지 말든지. 옛날에는 뭐 이거를 설명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조차도 없고 한 방에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봄빛은 고고라며 하는데 어디서 와? 띠끌 밖에서라니까. 뭔 말이죠? 진사외.
그래서 봄빛은 원래 밝은 거. 예? 그래서 진사회. 그 다음에 소입창공 고금여라. 뭐? 소입창공. 자르세요. 소입. 창공으로부터 창공으로 들어간다. 뭐 하면서? 미소를 띠면서. 자, 곡하면서와 미소를 띠면서는 서로 뭐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곡하면서와 미소를 띠면서 대꾸. 이거는 온다, 간다. 오 마이 갓. 충광. 여기는 창공. 아주 충광 창공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진사회. 그러니까 세상 띠끌 세상 밖에서 얘는 고금으로 더불어. 고금으로. 여유가 있죠. 고금여. 고금이라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사회와 이거는 깨끗하 더럽다라는, 이거는 고금여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 오래된 창공에 고금으로 웃으며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엄청난 걸 써놓으셨죠? 자, 다시 한번. 봄빛. 봄빛은 어디로 돌아가? 창공으로 돌아가. 근데 어디서 왔어? 진사회에서 왔어. 진사회. 띠끌진 모래사장. 모래에서 왔고 고금여로 돌아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유 있게 돌아가더라. 고금으로 여유 있게 웃으며 돌아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 대꾸를 이루나요? 이것을 만약에 경호선사가 이거 화두다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화두예요. 화두. 공내 충강신사회요. 소입 창공 고금여로구나. 만약에 되면 려삼이고 마사도래라 같은 의미의 엄청난 화두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려삼이고 마사도래보다도 훨씬 세요. 왜 세? 려삼이고 마사도래는 그냥 중도만 있어. 근데 얘는 중도에 중도가 있다니까. 뭔 소린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범 혼륜 환성차요. 성인과 범부를 혼돈해서 이렇게 섞여버리면, 혼동하면은 환성차요. 환은 이버렸어요. 돌아갈 환이 아니고 도리어 환이랬잖아요. 했어요. 네,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도리어 차별이 생겨요. 성인과 범부에 차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차별을 이룬다 이런 얘기야. 성인과 범부를 혼돈해버리잖아요. 성인과 범부를 혼돈하면은, 혼돈하면은 차별이 생겨요. 이것도 다 안 해. 미치겠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 경어선사라는 거는 정말 이 문장력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시를 던질 수 있었다라는 감사함과, 만약에 시를 짓지 못하는 이 문외한이라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걷다 대고 또 그냥 이 타파를 그냥 아주 철저하게 타파를 해버려가지고 끝이에요, 진짜. 이 우리 경선사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다시는 안 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성인과 범부를 혼돈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도리어 뭐가, 도리어 사이에 차별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와 뭐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뭐와 뭐가 대꾸를 이루고 뭐와 뭐가 중도를 이루고 있잖아요. 혼륜과 성차야. 혼륜과 성차. 됐나요? 중도를 이뤘나요? 이뤘나요? 이제. 그냥 번개처럼 이뤄야 돼요. 도리어 집어넣고 성차. 빨라? 정강석화보다 더 빠르죠. 이래야 중도가 성립되는 거야. 이래야 우리 자리가 제대로 깨친 자리라 이 말이야. 깨친 자가 내뱉는 말이라 엄청 빨라요. 혼륜, 성차. 됐어? 혼륜, 성차. 범성. 그러니까 이게 중도의 중도가 다 또 내내 똑같이 성립되는 거죠. 너무 멋있어. 국내 중광진사회요. 소입 창공 고금여로구다. 성범 혼륜 환성차 하면 여기까지 아주 그냥 진짜 이게 뭐냐, 아주 소름이. 이 자리에서 요 경선사가 한 이 시에서 깨칠 수 있다면, 완전 화련대오는 안 해도 그냥 조금 견성, 응? 뭐 1차 견성, 2차 견성, 3차 견성 하더만은 안 되면 1차 견성이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2차 견성하면 더 좋고, 대견성이면 더 좋고.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경화선사 시중에 그냥 진짜 좋아하는 그 부분이 여기거든요. 멋있어. 이런 시가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어린 용들을 기르는 몽룡장이고
경허선사가 신검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린 용도를 가리키는 곳이라 정말 선의 진수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 안양루, 아주 안양루. 저도 안양루에 가서 이제 현자순례를 간 다음에 이제 안양루에 갔는데 안타깝게 서해바다는 못 봤어요. 안 보여. 그래서 풀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뭐 어쨌든 우리가 갔을 때는 서해바다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허선사 시에는 안양루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또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서해바다의 어부들의 노젓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라고 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선의 그 저기를 신수를 쓴 것보다는 이제 경허선사의 한탄이 들어있더라고. 도반 동류 흥불써요. 도반과 함께 머물고 있으니 흥이 불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흥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여기서 또 대단한 말은 뭐냐면 지금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뭐라고 불러요? 도반이라고 부르는 이 대범함과 그 극도의 교명지덕과 경서는 도반이라고 그래요. 그냥 제자를. 전봉준을 그냥 형이라고 그러고 뭐든지.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글 숫자인가 뭐냐 이거. 배고프다. 소통할 소다. 그래서 여기 도반, 이 도반이라는 거는 진짜로 도반을 구해가지고 함께 지내니 이런 말이야. 도반을 구했어? 도반 오라고 연락했잖아. 경허선사가 없는 도반들을 모았다 이런 얘기요. 중요한 말은 구했다라는 거죠. 도반을 경허선사가 스스로 구했어요. 야 농명장으로 와라. 이래서 도반을 구해가지고 함께 지내니까 소통하기가 더불어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아. 흥겨워. 소통하기가 흥겹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겠죠? 소통하기가 흥겨울 뿐이더라. 오냐 흥겹다. 이 형사가 그 제자들을 놓고 가리킬 때가 가장 흥겹죠. 그래서 천장암에서 5년, 여기서 3년이라는 그 제자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로지 흥겨울 뿐이로다. 형사 좋겠어요. 경허는 남쪽 전봉준 장군의 기억을 지으려고 했으면서 완전한 자유인이 돼서 새로운 삶을 꾸리려고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으니 자신이 선택한 길을 운명인양 받아들이고 현재에 만족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도승 경허더라. 구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경허선사 스스로가 구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시에서 드러내는 한 글자 한 글자는 거짓이 없다는 거. 잘도 쓰셔. 근데 트릭이 거기 많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릭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운명인양 받아들여 경허가 서 있는 이곳도 하나의 초초한 세계더라. 세상에서 하나밖에는 유일한 곳이다. 유일정계. 아까 나왔죠? 유일정계. 유일하게 깨끗한 곳 하나가 있더라. 이러한 초초한 세계가 있어서 살만한 곳인데 이곳 역시 아득한 것 이전에 이미 터를 이루었다. 뭐더라? 인연 따라 사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이고 이 인연 따라 사는 거죠. 징글징글해요. 굉장히 그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뭐 천생의 업인지 금생의 인연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삶이 녹록치는 않죠. 아득한 것 이전에 이미 터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나무개집 아까 말했죠. 나무개집 목인 돌사람 석인 네 마음마저도 본래부터 원래 보였더라. 걔네가 석인 목인이 아니고 본래 보였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석인 목인이라 한다. 나무개집 돌사람이더라. 걔네는 그렇지 않더라. 뭐 중도실상의 경계에서 바라보면 걔들은 본래 실다웠더라. 그리고 별무리 등불마저도 다 그들이 사라져간다 해도 어느 것 하나 그 헛된 것이 하나 없더라. 이 세상에는 헛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여기서 나무개집과 돌사람은 경허선의 요체인 중도부리를 바로 드러내는 알아야 되고, 이제 눈 밝은 답자라면은 그걸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설명 안 해도. 돌개집과 나무사람은 같은가 다른가? 오 마이 갓.
광령의 봄빛이 어디서 와? 아까 말했어요. 봄빛이 광령이 띠끌모래밭에서 온대요. 광령이 띠끌모래밭에서 오나요? 왜 띠끌모래밭에서 했다니까 진사외라가 있을까요? 광령의 봄빛은. 그런데 봄빛이 통곡하나요? 이게 이상하죠. 통곡하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창궁으로 돌아가. 아까는 진사외더냐. 그 다음에 고금에 돌아간다. 이게 다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상대법, 36대법이 웃으며 들어가는 도리를 지금 아는가? 여러분 아세요? 왜 이렇게 썼는가를 아세요? 바로 알아차려야 돼. 바로 알아차려야 돼. 이 바로 알아차리는 순간의 사이에는 어떠한 틈이 없어요. 틈이 뛰어들지 못해요. 사량분별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순간순간 차차차 이렇게 돼야지. 순간에 사량분별이 들어갔다는 탈락. 성인과 범부를 혼동하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차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혼동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아이씨 혼동과 차별은 무슨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가 있죠? 바로 차별이 나와야 돼. 혼동! 그럼 차별이 바로 뛰어나올 수 있는 이게 뭐더라? 이게 정광석보다 빠른 중도 상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하게 철저하게 이 내 정신세계가 타파되어 있어야 돼. 뭐를? 무명으로부터 뭐로부터 번뇌로부터 쓸데없는 생각이야. 사량 분별로부터 차별이 생기는 것으로 성인과 범부는 다르다 같다. 같다라고 해도 30방, 다르다고 해도 30방.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더라. 뭐냐? 실답더라. 끝, 끝, 끝. 그런 이치를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허선사는 여기 뭐냐 안 돌렸었어? 여기 이곳에서 뭐야 경허사가 도반을 구했어요. 소문을 냈죠. 내가 이게 목룡장 해놨으니 와라. 재빨리 온 건 치문과 해월이야. 여기 이곳에서 도반을 제가 함께 수행해 맺히느니 오직 삶이 흥겨울 뿐이더라. 오냐 한겹겠다. 뭐랬죠 아까? 도반을 구했다 그랬어요. 목룡장과 신검당은 한국 선불계의 중흥제라 불리는 경허스님과 제자인 반공스님의 자치가 배어 있는 것이라 거기 가면은 모두 있대더라. 시무장도 있어요. 인중지렁이라는 거 뭐예요? 인중지렁. 사람 중에서 용을 길러낸다? 목룡장. 오케이? 원래 인중지라는 말이 있어요. 길러내는 곳의 뜻의 목룡장, 지혜의 검을 찾는 곳이라는 뜻으로 신검당 편액은 경허스님이 1895년 친필이에요. 1895년 오자마자 그 목룡장과 신검당을 쓰셨어요. 그 옆에 붙은 부석사라는 편액, 부석사라는 편액은 누가 썼어? 만공스님이 썼어요. 언제? 70세 되던 해에 쓰신 거예요. 굉장히 늦게 쓰신 거죠. 그러니까 경허선사 당시에는 이 부석사라는 현판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래서 부석사 신검당의 자연미는 매우 아름다워 드물게 보고 있더라. 게다가 부석사의 자연미는 가람을 호위하듯이 둘러싼 아름다운 느티나무와 공명함으로 그윽해지는 고풍스러운 청각이더라 이런 얘기야. 아름다워요. 그 그림처럼. 수영 300년 안팎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는 절이 지어진 역사를 증언하고 있더라. 느티나무 너머에 천수만 있죠? 서산이라 그래요. 천수만과 더불어 부석사에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천수만이 보일 수 있겠네요. 근데 경허선사 당시에는 서해 바다가 보였어요. 부석사의 자유민은 안양내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안양내에서 다 보여요. 부석사를 품에 안은 도비산. 네, 부석사와 느티나무 숲과 서해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부석사 마당에는 목룡정이 서울에 퍼지는 경허의 흠향을 맡으면서 자연의 설법을 듣고 가는 까막딱따구리들이 옥탁 소리에 맞춰서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더라.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이죠. 진짜 부석사는 한번 가보실 만해요. 전설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 의상이 677년 문망 17년에 의상대사가 세운 거예요. 의상의 창건설은 경상북도 영주부석사가 있고 또 여기 서산부석사가 있어요. 두 개를 찾을 수 있죠. 당시 서해를 통한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에서 생겨난 창건설이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영주부석사보다는 서산부석사가 더 의미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누가 의상대사가 서해안으로 배를 타고 와요. 선묘낭자 있죠. 선묘낭자의 그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 선묘낭자가 인도를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서해 바다로 들어오니까 영주 부석사가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서산 부석사가 진짜더라. 1330년에 부석사에서 조성된 금동 관음유설성이
이 금동비성가설상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와서 전시를 뭐 했는데 다시 가져갔어.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일본 스시마섬 대마다라는 소강이라는 포구의 작은 마을에 관음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금동 관음 보살상에서 복장 인물이 발견되었더라.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이거 보석사 그 저기인데 관음 보살상.